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권고안이 나온 배경과 그 의미를 오늘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 권고안 보면 저희 처음에 설명해드린 대로 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부분이 눈에 띈다고 해서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교수께 드릴게요. 예, 일단 1차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일선 검사나 아니면 부하 검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자체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검찰청장이 기본적으로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고요. 그 고등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서면으로 지휘를 할 수 있고 또 고등검찰청장이 서면으로 또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중간에 있었는데 검찰총장의 권한을 빼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수사지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보직, 그러니까 인사 관련해서는 지금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중간에 들어가서 검찰인사위원회에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걸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뭐 막강한 검찰의 기본적인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가 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너무 많은 힘이 쏠릴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검찰총장의 권한이 일정 부분 좀 분산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 법무부 장관 직접적으로 고등검찰청에 있는 검사장들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서 검찰총장의 입김이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검찰이나 검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런 위험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훑어주셨는데 결론은 이제 검찰총장의 이 수사지휘권, 인사권 이렇게 두 핵심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변호사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성이라는 측면을 사실상 이번에 해체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해당되는 조직 내에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 리더의 존재, 그리고 그 리더에게 인사와 지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성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장이 또 감사원을 그렇게 통솔할 수 있고요. 근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법무부 소속의 외청이 되는 거고요. 모든 이제 인사와 지휘와 관련해서 법무부의 평가와 지휘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성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권고안의 핵심적인 요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리고 줄인다라는 점에서는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근데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제한된 권한이 어디론가 사라지는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수사지휘를 안 하고 누군가 인사를 안 한다면은 그게 누구한테 귀속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수사지휘와 인사권, 검찰에 대한 인사권에 대한 권력과 권한은 언제나 존재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기존에는 검찰총장에게 귀속이 됐다면은 이제는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이 될 것인가. 지금 권고안의 내용의 세부화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일견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종국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과 지휘권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 방향성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별도의 또 논의가 있어야 할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그러니까 힘 빼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힘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완벽하게 빼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에게 더 큰 힘을 실어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건 어떻게 좀 우리가 해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도 그대로만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직까지 검찰청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실행이 돼야 되지만 실행된 건 아니지만 제도개혁위원회에서
앞서서 제기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건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등검찰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등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되질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언제든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2년으로 이렇게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일정 부분 외압이 들어오더라도 견딜 수 있거나 아니면 버틸 수 있는 자리가 되지만 예. 고등검찰청장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법무부 장관이 생각만 하면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과연 그러면 독립적으로 수사가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검찰총장의 기본적인 권한을 분산시킨다는 취지는 동감하고 저는 지지하지만 예. 문제는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도 일정 부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건재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제도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만 보면 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된다. 검찰총장의 권한을 일정 부분 분산시킨다면 네. 법무부 장관의 권한도 분산시켜서 검사들이 독립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지 네. 법무부 장관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남겨놓는다고 하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일정 부분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법사위에서도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비대해진 검찰총장의 권한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다. 이렇게 설전이 오갔는데요. 함께 그 장면 보시죠. 최근에 말이죠. 이 정부와 법무부가 보면 이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좋지만 아주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옥죄고 아주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검찰총장을 명예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분산시키고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의견 진술 절차도 개선해야 되겠고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마저도 뺏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의안 5항을 보게 되면 이게 전형적인 과잉 입법이에요. 이거는 이미 헌법에 의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선의 장제원 선배님께서 초선 의원 말씀을 좀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약간 좀 곡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검찰이 지켜야 되고 당연히 검찰총장이 준수해야 될 내용을 검찰청법에 있었던 것을 그리고 검찰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들어간 것을 형사소송법으로 명문화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수사와 지휘와 배당 이 권한이 과도하게 남용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검찰의 감찰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장제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이 정말 독립되고 중립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해줘야 되지만 검찰 내부로부터의 분산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예, 법사위에서 있었던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김남국 의원의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드렸는데요. 뭐 이 내용은 이제 앞서서 최준봉 교수님과 우리 김성훈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부분과 뭐 거의 이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 권고안이 나왔던 시점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어떤 갈등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이 관련된 내용들을 검찰 개혁에 저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말을 안 듣는다. 뭐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추미애 네.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총장이 관련된 통제를 완전히 따르도록 이제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두 가지가 수사지휘권이랑 인사권입니다. 예. 이번 개혁안 내용은 사실상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무장 해제를 시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 국면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법률가로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아무리 길어도 1년입니다. 예. 근데 그럼 그 이후에 누가 총장과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더라도 예. 이 제도가 과연 합당하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예. 검찰을 우리가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수사를 하고 그 진실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는 예.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진실이 정치적인 정파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정파에 소속되지 않고 공정하게 그 결과를 양쪽에서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게 원래 검찰의 역할입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인 출신의 정치권에서 임명한 정무적인 장관이 예. 관련된 모든 수사 내용을 지휘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게 된다면은 과연 그것이 어느 정권이든 간에 과연 그것이 모두가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진실을 탐지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 조금 조심스럽게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또 이 결국 핵심이 수사지휘권을 이제 고검장들에게 분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고검장들에게 지휘를 하게 되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고검장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추장관의 혹은 법무부 장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검장이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가 보장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럼 언제든지 고검장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뭔가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외압을 만약에 가했을 경우에 뭐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럼 고검장들이 과연 그걸 거부할 수 있겠냐의 문제입니다. 거부한다는 것은 본인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런 고검장들이 외압으로부터 완벽하게 본인들이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 또 이제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고 정치권에서 일부 또 임명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정치적 성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느 정권이나 정치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수사에 개입했을 경우에 일정 부분 공정성에 상당한 많은 우려나 비판을 받을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고검장들의 어떤 수사 지휘권이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건 동의하지만 그것이 법무부 장관에서 일정 부분도 수사 지휘가 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기본적인 어떤 수사 지휘권이 문제라고 하면 그걸 분산시키고 힘을 빼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예. 그렇다고 또 다른 권력이 그러면 그 수사권을 이어받아서 본인이 의지에 의해서 수사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도 함께 견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같이 견제가 안 되면 어느 한쪽의 힘이 또 다른 쪽으로 옮겨지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인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짚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총장이 그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장관이 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뒤에 인사를 할 수 있게 지금 권고하는 내용은 그런데 지금 근데 현행 검찰청법에는 원래 총장이 장관에게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와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이게 뭐 비효율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측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검찰총장의 인사권 자체를 없앤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요, 기존에는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독립적인 하나의 조직으로서 검찰총장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반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과정이 그동안에 계속 이어졌고요. 올해 2월 전까지는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부분들을 아예 명문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는 어떤 수용이라든지 뭐 극단적으로는 하나도 수용하지 않고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아예 바꾸겠다 그런 취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인사를 정무직인 장관 혹은 장관이 임명한 인사위원들이 모두 다 결정할 수 있게 되는, 한마디로 인사권이라는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이제 완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 권고안이 이제 정부 차원의 개혁안이 아니라 이 개혁위의 의견일 뿐이지만 전반적으로 이 개혁의 정책 방향과 좀 같이 하는 법 여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정안 논의를 곧 시작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검찰청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엔 상당히 부담이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야당의 반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여러 의견들이 수렴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고안은 권고안인 것이고 그 권고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도 있고 보충해야 될 내용에 대한 뭐 의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 권고안 그대로 하는 것이 뭐 반드시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뭐 저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보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고서 법을 개정을 해야지 권고안 그대로 가져다가 뭐 국회에서 그대로 밀어붙여서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절대 긍정적이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가장 바람직한 것일지에 대해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권고안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제 법무부 인사와 관련된 내용 얘기할 텐데
이번 주에 검사장급 10곳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인데 아까 저희가 잠깐 단신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11곳으로 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검찰 인사위는 모레 그러니까 30일에 열리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지금 현재까지는 검찰총재 의견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검찰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으려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뭐 인사도 마찬가지지만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일정 부분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윤석열 총장에게 의견을 물어서 어떤 의견을 하는지는 받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 그것과 의견을 반드시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그런 절차를 받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어떤 인사 스타일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저는 조금 제가 제안을 좀 드리자면 검찰 인사위원회를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추천 단위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인사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1월에 좀 다소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인사 규모가 크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그렇게 보시는지요? 네, 11명이나 되는 이제 공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연쇄적으로 또 후속 인사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기존에 이제 주목받았던 사건의 수사팀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가 이제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 인사 이후에 사실은 보통 이제 보도가 되고 나면 대부분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다시 드러나거나 그런 경우가 전례가 좀 있었던 걸로 저도 지금 기억을 합니다. 차후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뭐 그냥 전망입니다. 제가 어떤 인사가 될지는 제가 모르는 상황에 전망을 해보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힘을 좀 빼기 위해서 인사의 일정 부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자리 배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반발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밀어붙여서 본인의 의지를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다음 이제 이번 인사 이후에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또다시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사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주제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